두산그룹의 아픈 손가락 로봇 제조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두산은 지난 2015년 두산 로보틱스를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로봇 산업이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적자가 반복되며 사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대형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에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을 내놓자마자 벌써부터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사업구조 개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던 두산 밥켓을 떼어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개편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존속회사와 두산 밥켓을 가지는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합니다. 그런 뒤에 이 신설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교환을 거쳐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고 두산 밥켓은 상장 폐지됩니다. 이번 개편에 대해 두산그룹은 혼재돼 있는 사업들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끼리 모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편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등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지게차 등 소형 기계를 만드는 밥켓과 로봇을 만드는 로보틱스를 합쳐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두산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시너지.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요? 네, 밥켓과 로보틱스가 현재 사업 영역에서 크게 겹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당장은 큰 시너지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이에 시너지보다는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그룹 내 알짜 회사 두산 밥켓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박정원 두산 회장과 친인척들이 합쳐 지주회사의 지분을 약 37%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행사하는 두산 밥켓에 대한 실질 지배력은 현재 약 14%입니다. 그런데 개편 이후에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밥켓 실질 지배력이 42%까지 올라갑니다. 돈 들이지 않고 알짜 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에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밥켓을 붙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로봇 분야 투자를 위해서는 확실한 자금줄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밥켓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본 내용을 보면은 알짜 회사를 이용해서 여튼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오너들 지배력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장 걱정되는 것은 일반 주주들이잖아요. 지금 주식 교환이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비율은 존속회사 0.76대 신설회사 0.24입니다.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기존 에너빌리티 주식 76주와 신설회사 24주를 받는 건데요. 이후 밥켓을 보유한 이 신설회사가 로보틱스와 합병하게 되면서 합병 비율 약 1대 0.128에 따라 신설회사 주식 24주가 로보틱스 주식 3주로 교환되고 밥켓은 상장 폐지됩니다. 정리하자면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에너빌리티 76주와 로보틱스 3주를 받습니다. 밥켓과 로보틱스의 경우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63입니다. 두산 밥켓 주식 100주가 로보틱스 63주로 교환되는 겁니다. 이 교환 비율은 최근 주가 등을 감안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식 교환에 대해서 주주들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밥켓과 로보틱스의 성적표를 뜯어봐야 하는데 밥켓의 경우 지난해 기준 매출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약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밥켓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두산 전체 영업이익의 약 97%에 달할 정도로 그룹 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보틱스는 지난해 192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22년에는 약 13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2015년 설립 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반해 최근 주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어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수치를 각각 따져보면
밥캣은 1을 밑도는 반면 로보틱스는 10을 넘습니다. 저평가받는 두산 밥캣 주식을 고평가받는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주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보틱스는 뭐 미래 산업이라고 하나 특별하게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는 것 자체가 밥캣의 주주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지배주주의 밥캣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두산 밥캣 주식은 11일 종가 기준 52,000원 선에서 17일 종가 기준으로 48,0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알짜 회사를 잃게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우려도 있죠. 네, 계속 언급드렸듯이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밥캣은 수익 창출력과 견실한 재무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 회사입니다. 이런 자회사가 로보틱스로 이동하는 것이 에너빌리티에겐 악재로 작용하겠죠. 먼저 당장 배당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밥캣으로부터 2022년 920억 원, 지난해 75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밥캣의 우수한 수익 창출력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예상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배당 수익 기반이 소멸되는 점은 에너빌리티에 부정적입니다. 또 에너빌리티의 재무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분할 신설회사로의 자산 부채 이관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입금도 함께 이관돼 유동성이 보강되는 측면도 있지만 밥캣 분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엔 미흡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 기자, 결국에는 이 개편안은 결국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관건은 주주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선택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액 주주 비중은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63.4%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개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할, 합병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 의사를 표한 주주들은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로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6천억 원입니다. 청구권 가격이 2890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약 7%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분할, 합병이 무산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살펴보면 오는 9월 25일 주주총회를 거치고요. 10월 29일이 분할 합병 기일입니다. 이어 11월 5일에 주식 교환이 이뤄지고요. 11월 25일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산의 박정원 회장 앞서 언급드렸듯 여러 가지 이유로 개편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너 일가를 위해 소액 주주의 피해를 입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밸류업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같은 개편안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